Soul is the rhythm of sex, and it's the rhythm of the factory too. The working man's rhythm. Sex in the factory. Not in the factory I'm in. There isn't much rhythm in gutting fish. Soul is the music that people understand. Sure, it's basic and it's simple, but it's something else, something special. Cause it's honest, that's it, it's honest. There's no fucking bullshit. It sticks its neck out and says it straight from the heart. Sure, there's lots of music you can get off on, but soul is more than that. It takes you somewhere else. It grabs you by the balls and lifts you above the shite. Said to the man at the railroad station, I want a ticket just for one. He said, well, if you insist, but where you wanna go, man? Destination anywhere, east or west, I don't care. You see, my baby don't love me no more. Like this old world ain't got no. 고마워 달팽이관 음악영화 탑10 3위 영화 알아볼 시간입니다. 3위 영화는요? 형, 우리 저 60년대 유명한 그룹들 보면 이름 앞에 더를 붙여갖고 이름을 짓던데 우리도 무용부 앞에 더 무용부라고 하면 안 돼요? 더는 더러울 때 더가 될 수도 있어. 네, 3위는 The Commitment.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제목은 커미트먼트고요. 네. 1991년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알란 파커 감독은 더 월의 그렇죠, 그 더 영화를 월. 예, 더 월을 만든 감독으로 일단 유명하고 네. 그 이후에도 뭐 페임이나 네. 에비타 우리 전에 페임 할 때 얘기 잠깐 했었던 예. 것 같아요. 또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예. 또 인상적인 영화도 있었죠. 미시시피 권이 88년 영화죠. 네. 네. 와, 예. 이 영화는 언제 해야 되는데 참 못하고 있네. 이거 언제 액션 영화. 아니 그럼 미시시피 버닝보다 이 영화가 더 최신적이네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 나왔죠. 91년작이니까. 네. 때깔은 미시시피 버닝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아일랜드에서 만든 거. 예. 이 커미트먼트는 더 커미트먼츠라는 그렇죠. 예, 그 밴드가 결성되고 네. 그렇죠. 그 해체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네. 이 밴드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 매니저 지미 역할을 로버트 아킨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버트 아킨스. 예, 뭐 그냥 아일랜드 배우인데 예. 뭐 이 영화 이후에 뭐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없죠. 예, 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원스에서 예, 남자 주인공 글렌 한사드 진짜 아, 제가 저 못 알아봤어요. 좀 다르지 이미지가. 저 못 알아봤어요. 예. 글렌 한사드가 여기서 기타로 나옵니다. 기타를 치는 포스터 사람으로 나오고 네. 피아노 치는 스티븐. 음. 예, 이 친구는 의사죠. 예. 예, 의대생인가 그런데 예, 의대생이죠. 의대생인데 이제 피아노를 좋아해서 예. 밴드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마이클 아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색소폰을 부는 딘 펠름 곰리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트럼펫 주자 그렇죠. 조이 더 립스. 조이 더 립스. 예. 여자들 후리는 예. 제일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여자들 다 후려. 정말. 마성의 예, 마성의 매력을 지닌 예. 조니 머피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실 워업지졸 밴드인데 워업지졸 밴드에서 이제 가장 경력이 화려한 그렇죠. 예. 좀 정신적 지주가 예. 돼주죠. 그래서 되게 나이 많고 못생긴 할아버지인데 여기서 이게 백코러스 하는 여자애들이 이 남자 때문에 싸우죠. 예, 그리고 세 명의 그 여성 백코러스가 나오는데요. 네. 한 명은 마리아 도일 케네디라는 배우고 네. 여기서 이제 키가 크고 흑발인 음. 예? 갈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케네디. 예? 그리고 금발의 예쁜 예? 안젤린 벨이라는 배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버니라고 좀 약간 짜리멍뚱한 제일 인상파 예, 배우. 인상파 배우. 예. 약간 안문숙 느낌이 나는. 예. 근데 뭐 노래는 잘해요. 예. 예. 이 셋 다 가수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브로네그 갤러거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다 자기가 직접 노래했고 이 영화에서 네. 노래도 잘하죠. 그리고 앤드류 스트롱이라고 데코 보컬. 예, 여기 아주 파워풀한 보컬. 네, 보컬. 예. 데코 커프 역으로 노래 잘하던데요. 예, 성질은 아주 별로인데 거지가 듣고 말하는 것마다 여자애들한테 핀잔을 듣는. 매너도 없고. 예. 근데 노래는 정말 무대에서 잘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뭐
시원하죠. 그 미트로프 야, 닮았어. 약간 미트로프 필이죠. 미트로프라고 그 옛날에 락커? 이렇게 배 나온 락커가 있었어요. 오지 오스본 그 약간 맥을 있는. 예, 그뭐잭 블랙도 좀 비슷하고. 그러네요. 이 스트롱 이 배우는 이 The Commitment 이 영화에서 예. 보컬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었대요. 아. 그래서 캐스팅이 됐어. 꽂았구만 보컬 트레이너가. 꽂은 게 아니고 알란 파커 눈에 든 거지. 알란 파커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이 사람 CF 감독 출신이라 네. 감각이 되게 좋고 물론 핑크 플로이드 더 월이랑 뭐 페임으로 뭐 떴죠. 페임 그 영화로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뭐 녹음이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런 거를 음악적으로 잘 풀어내죠. 이 알란 파커가 자기 커리어에서 이 영화가 음? 최고로 자기가 즐거웠던 작품이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최고로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악을 다루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랬나? 좋았다. 예.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저기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 지 맘대로 했다 이거지. 예. 뭐 제작자 얘기 안 듣고. 자, 이 커미트먼트로 왔습니다. 네. 영어 제목은 The Commitments고요. 네. 커미트먼트 하면 뭐죠? 헌신? 그쵸. 뭐, 네, 희생? 서약? 서약? 예. 뭐 약속. 그 결혼식 때 약속하고 이런 거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속인데 좀 더 좀 숭고하고 좀 더 거룩한 뭐 이런 거를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일랜드가 배경이고 다 아일랜드 배우고 네. 감독만 영국 사람이네. 그리고 우리 전에 원스 했었잖아요. 원스. 예. 예. 그거에 거의 뭐 30년 전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프리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원스가 이 더 커미트먼트의 말 지컬이다, 되네. 속편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말 되네. 글렌 한사드가 마지막에 그러네. 그치. 이제 밴드가 해체되고 나서 버스킹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잖아요. 오. 근데 이제 원스의 첫 장면이 그 그쵸. 글렌 한사드가 그걸로 예, 버스킹을 하는 걸로 나오니까. 하다가 저 훔쳐가는 거. 30년 내내 버스킹했구만. 그렇죠. 다 그 모양이 되고. 그대로 늙었죠. 그래서 원스가 나온 거고 그리고 올해 또 싱 스트리트가 나왔죠. 네. 그것도 다시 이 커미트먼트에 대한 또 오마주예요. 그렇듯이 이거가 참 의미 있는 영화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많이 추천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영화도 그 우리 전에 했던 서편제처럼 손이 안 간대. 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오샥 형이 이 영화를 저한테 한 4번 정도 이상은 추천을 했어요. 보라고. 야 너 이거 안 봤냐? 이거 봐야지 당연히. 이거 안 봤냐? 막 이렇게 아직도 안 봤냐? 오샥 형의 핀잔형으로 그 그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는. 예. 안 봐서 무시하는. 커미트먼트 얘기하다가 저 너 안 봤는데. 야 너도 음악 듣는 놈이 너 그런 것도. 너 아직도 안 봤는데 저 이번에 처음으로 봤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 네, 너 처음 봤어. 야 독하다. 처음 봤어. 아 이거 손이 안 가요. 서편제처럼 손이 안 갔어요. 손이 안 가지. 처음에 이렇게 조금 틀다가 다른 거 보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영화가 한 20분이 넘어가니까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예. 일단 그 밴드 모집할 때 그 재밌죠. 거기서부터 눈이 확 오디션 할 때. 오디션하고 재밌죠. 예.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그 나한테는 되게 각별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보진 못했어요. 영화가 나오고 그때 바로 뭐 개봉을 했겠어, 뭘 했겠어 이 영화가. 저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그렇죠? 어려웠겠죠. 뭐 그리고 제목도 좀 더 커미트먼트 그래가지고 뭐지 모르는데 알란 파커라는 이름 하나로 알란 파커가 그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 커미트먼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어렵사리 구해서 딱 봤는데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1, 2, 3위 하잖아요. 근데 1, 2, 3위는 내가 정말 가까이 두고 정말 자주 보는 영화들이야. 그렇죠. 근데 커미트먼트는 아일랜드 영화고 좀 90년대 초고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화질도 좀 그렇고 약간 물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고 칙칙하고 날씨도 별로 안 좋잖아. 근데 나한테는 되게 각별한 영화라서 늘 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뭐 음악들, 노래들 이런 거 다 대부분 동시 녹음이에요. 그래서 직접 부르고 직접 연주하고 이런 거라서 이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이 영화가 나한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채찍질 같은 걸 해줘. 보면은 너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를 항상 끊임없이 해주는 영화예요. 형
하루에 2번씩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봐. 채찍기가 한 2번씩 그때 영화 봤을 때는 되게 자극받고 나 열심히 해야지 막 곡도 열심히 써야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이 영화 보면은 영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막 뮤지컬도 막 새로 쓰고 싶고 막 연극도 해보고 싶고 형의 막 열정을 좀 깨워주는 그렇죠. 그런 영화. 그런 영화예요. 근데 볼 때만 그래. 끄면은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볼 때만큼은 굉장히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효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랑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죠. 그런 거지. 맞아요. 제가 쿨러닝 볼 때 마음과 제대하면 싹 없어지는 거. 그렇죠. 금방 돌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주 생소해하죠. 이 영화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무용보 리스트에는 뭐 유명한 영화들도 있지만 이런 영화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봤으면 하는 약간 아일랜드 서편제 같이 손은 잘 안 가지만 밴드 근데 버전. 아니 근데 이거는 영화 참 재밌어요. 유쾌하고 재밌어요. 섹시하고 네. 예. 특히 또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웰메이드 잘 만든 아주 노련한 솜씨들이 느껴집니다 여기저기서. 아무튼 약간 B 영화 같지만 항상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음악 영화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그래? 처음 봤지만 너 좀 전에 본 줄 알았는데 너. 아니요, 진짜- 처음 봤어요.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손이 안 갔어요. 아 그래? 네. 안 가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리면 제가 안 본 거면 약간 봐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 얘기하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 없죠. 내 주변에 영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형 빼고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그런 영화 많았잖아. 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와, 좋다. 남겠다 이거 진짜 남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들었습니다. 좋아요. 진욱이도 처음 봤을 저 거야. 처음 봤죠. 어땠어? 진욱이 감상이 좀 기대되는데. 저는 저기 무겁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밴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밴드 탄생과 밴드 이별에 대한 그서 해체? 아주 간결하게 간결하고 유쾌하면서도 그쵸. 재밌게.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근데 얘들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또 음악하는 그 순간만은 아주 그쵸. 신나서 예. 합이 착착 맞잖아요. 그 열정, 그 젊음. 그 맛에 밴드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벌써 이 밴드가 구성원이 너무 많아서 깨질 수밖에 없어. 점점부터 보면. 아 근데 보통 이 깨지더라도 멤버가 좀 빠지는 건 몰라도 그치 이 이렇게 멤버가 완전히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우르르 그냥 되게 완전히 다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한 명씩 잡고. 그 밴드를 구성한 그 지미 그 매니저 걔도 나중에 포기해버리잖아. 네, 가버리죠. 뭐이 더 커미트먼트라는 이 밴드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체되는지 다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원래 그 이 지미라는 친구는 굉장히 꿈이 커요. 정말 그쵸. 예, 꿈이 크고 맨날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인터뷰, TV 인터뷰 이렇게 연습하는 거, 혼잣말로. 그쵸.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네, 대답하고. 되게 성공해서 하는 어, 인터뷰. 네, 그거를 계속 혼자 할 정도로 꿈이 크고 그러니까 이 쇼비즈에서 한번 내가 이름을 떨쳐보겠다. 그렇죠. 예,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굉장한 밴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이제 친구들 중에서 엔드라는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어설픈 밴드가 하나 있어요. 결혼식 밴드죠. 웨딩싱어 같은 거 하는 그 밴드를 주축으로 빅밴드 형태로 좀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 밴드 기타 치는 애가 글렌 한사드죠. 네. 글렌 한사드랑 얘기하죠. 네. 한번 만들어 보자. 저 보컬은 자르고 새로 뽑자 이러면서. 그래서 신문에 신문에 내죠. 네,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예. 우리가 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이 집에 찾아와서 오디션을 봐요. 이 장면이 정말 웃기죠. 정말 재밌어요. 근데 딱 그 문을 열면 지미가 처음 딱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의 음악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대답만 듣고 그냥 바로 문을 닫아요. 그럴 때가 있죠. 맞아. 네,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추구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와 맞는 사람들이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고. 그 추구하려고 했던 음악이 바로 소울이에요. 네, 소울. 예. 그러니까 이게 소울은 사실 흑인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인 음악을 유럽 중에서도 이 완전 변방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흑인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아주 이 영화의 아주 포인트죠. 네, 포인트죠. 예. 예. 그래서 그 뭐 색소폰을 부는 딘이 합류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드럼을 치는 예, 무슨 이게 막 테스트 하잖아요. 전당포에서. 전당포에서 드럼 누가 맡긴 거 예. 트는 거 같아. 예. 그래서 드러머도 합류가 되고, 그렇죠. 이러다가
또 노래하는 여성 3명의 섹시한 코러스 예. 예, 그 친구들을 또 섭외를 하고 얘가 다 하는 것 같아 매니저가. 예, 매니저가 모으는 거죠. 쫙 사람들 보고. 근데 여기서 할아버지 아까 얘기한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한 40대 후반, 한 50대? 50대 정도 되는 예. 조이라는 예. 조이 더 립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트럼펫 주자인데 음.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누구랑 연주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 이름 들으면 알만한 뮤지션들의 이름을 쫙 대는 거죠. 오티스 레딩, 예, 뭐 예, 뭐 스티비 원더도 레이 나오고. 찰스. 예. 그렇죠. 근데 웃기지 마라. 다 뻥인 줄 알죠. 예. 그럼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떠돌이 생활에 너무 지쳐서 지금 그냥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너희들 아일랜드 청년들끼리 이거 방황하고 있을 테니 이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합류가 되면서 근데 이 조이가 사실은 이 밴드의 어떤 그 음악적인 그렇죠.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그 결혼식장에서 술에 취해서 노래하던 자기 친구 데코. 예, 데코를 만났는데 술 취해서 노래하는데 노래에 뭔가 소울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까지 영입이 되면서 밴드가 완성이 되죠. 밴드는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활동을 하고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소한 갈등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갖잖아요. 이 밴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앨범을 내자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근데 그런 복들을 자기들이 발로 뻥 차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제 뭐 아주 인상적인 그 대사가 예. 소울은 블랙 뮤직이잖아요. 그렇죠. 블랙 뮤직이다. 네. 근데 우리 아일랜드는 유럽의 블랙이다. 네, 유럽의 흑인이다. 우리가 바로 유럽의 흑인이다. 네. 그래서 더블린 소울을 만들겠다. 예. 그렇죠. 딱 이런.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음악에 담아야 돼. 그렇죠. 지미가 늘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팩토리, 공장, 공장. 투쟁, 그리고 섹스야. 그렇죠. 그 정신을 담아서 굉장히 철학이 있고 네. 자기의 노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밴드를 막 모아서 약간 깽단 그 블랙마켓 하는 그 깽단 찾아가서 우리 앰프랑 이런 거 좀 구해주세요. 사면 너무 비싸니까 네. 약간 지하의 주먹 보스한테 가죠. 그렇죠. 그리고 걔한테 이제 지하 경제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지하 경제 양성왕이네. 활성왕이네. 거의 계기던데. 응? 돈 언제 줄 거야? 아니 이거 돈 벌어서 줄게요. 그래서 무슨 음악 얘기를 하다가 음악이 뒤틀리니까 뭐 한마디 하고 계기던데. 보스. 너 영화 봤어? 영화 안 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뭐 영화 어땠냐? 보거나 말거나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뭐 언제 신경 썼다고? 그럼 나중에 본다며. 뭐 아니 그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 뭐. 좀 읽어서 가지고 그래야죠. 아니 지금 혹시 내 저 마음이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10분 만에 우리 김 PD 형님이 처음 얘기했거든요. 영화 안 그래서 자리에 계속 계셨습니다. 제가 보통 영화 안 보면 가만히 있잖아. 영화 봤는데 가만히 있네. 나는 뭐 영화가 재미가 있어. 이건 또 재밌었어? 아니 저는 재밌게 재밌죠. 봤던 재밌죠. 내용 중에 아까 그 오디션 장면 예. 얘기했었잖아요. 신문에 광고 내서 보컬 모집하는 그 장면. 문 열고 누구의 영향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일랜드의 이 당시 젊은이들의 이 생활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그런 좀 게 엿볼 보이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게 그 오디션 보는 줄이 쫙 서 있었어요. 어떤 애가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아니 저는 줄 서 있길래 마약 파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줄이 있는 거는 마약 파는 데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그냥 줄을 줄 서는 쫙서 있으면 그렇죠. 궁금하잖아. 이게 그렇죠, 뭔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뮤지션과 실제로 그 사람의 비주얼이 너무 어울리지 어울려요. 않아서 어울려요. 아니 어울리지 어울려. 않아서 웃긴 경우도 있어. 되게 험상궂은 애가 누구한테 영향받았냐니까 베리 매닐로우한테 영향받았다고. 베리 매닐로우면 되게 그 감성적이고 이게 좀 끈적끈적한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컨템포러리. 아 맞다. 너무 웃겼어. 뭐 처음에 그 오디션하는 씬이 재밌죠. 재밌어요. 막 클래식부터 나는 오페라 뭐. 아버지가 더 재밌었어. 아버지는 엘비스 팬이거든. 그렇죠. 끝까지 엘비스야. 지미 아버지. 근데 아들은 뭐 소울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저런 허접한 음악을 아 하는 근데 거죠. 지미 아버지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지. 멋있지. 이게 비중이 없는데 응. 아들이 그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고 음. 그 나는 도리어 그 예. 장면 처음에 예.
아버지가 이렇게 밴드 모집하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와서 오디션 보려고 하는 사람이 문 두들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왔어요? 신문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신문 딱 뺏어버리고 야 너 신문에 이런 걸 냈어? 하고 아들한테 가서 디밀잖아. 아 여기서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아 그렇죠. 우리의 정서에선 그렇지. 너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엘비스를 야 보컬 필요 없냐? 그러더니 자기가 엘비스 노래를 막 하죠. 그렇죠. 그 엘비스 노래 뭘 부르지? 캔 와, 헬벌링. 네, 이거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하죠. 엘비스 이스갓. 그리고 집에도 보면 교황 사진 위에 엘비스 사진 걸려 있어. 그게 포인트야. 근데 마지막에 얘네 밴드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구석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 예, 아버지가 막 좋아하면서 뒤에서 음악을 막 듣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이 가족도 재밌어. 식구들이 많잖아. 네. 지민의 가족이. 여동생도 있고 막 쌍둥이도 있고 막. 근데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 놔 기르면서 애가 뭘 하든 이렇게 냅두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큰 음악도 아들인데 사실 지미가 큰아들이고 보면은 실업수당 받고 그러는데 뭐라고 잔소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근데 그때가 아일랜드는 참 힘들 때인 것 같은 게 중간에 보면 아이들이 둘이 글렌 한사든가 둘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뒷골목을 이렇게 걷고 있어. 그쵸. 애들이 유리창 깨고 있거든. 막 불 지르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근거지가 하나도 없고 뭐 있었던 맞아요.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식이고 아까 실업수당도 마찬가지로 직업이 없는 거야.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신이 2년 동안 실업수당 받는 거 아니냐고.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뭐 할 일이 그러던 아일랜드가 2000년대 돼가지고 되게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실업률 쭉 떨어. 또 다시 또 뭐 하락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일랜드. 근데 뭐 가본 사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가족 많은 애들 중에서 좀 똘똘하게 생긴 여동생 있었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기억나요? 걔가 우리 전에 아일랜드 뭐 뮤지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코어스 얘기 안 했죠, 더 코어스. 아 코어스 멤버 중에 하나죠. 예. 예, 저 코어스에서 제일 예쁘네. 걔가 여기서 이 막내야. 걔가 커가지고 코어스가 된 거예요. 예, 더 코어스가 아일랜드 그룹이거든요. 그 코어스 노래는 뭐,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예, me? 그것도 코어스고 유명하죠. Only in My Dreams가 그 이은주가 불렀었죠. 고 이은주 배우가 영화에서 불렀던 그 노래 불렀던 좋은 글씨에서 불렀을 거예요. 그것도 코어스가 그러니까 코어예요 다 이름은 형이 그 남매 밴드죠. 라떼 밴드. 근데 이 그 남매들이 다 이 영화에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셋 다 나오나요? 넷다 나와요. 아 넷인가 보다. 또 중간에 뭐 이렇게 밴드 이렇게 보면 거기도 뭐 드럼 치고 있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바이올린 치고 있고, 네. 까메오식으로 다 나오고 이 여동생 예쁜 애는 이제 이 그 지미의? 여동생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코어스가 이 영화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이후로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에 불 붙었구나. 세계적인 밴드가 된 거죠. 예. 코어스 보면 이렇게 피리 같은 거 불고 바이올린 치고 이러면서 아주 좀 아이리시하죠.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는 밴드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재결합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소울 음악 하면은 소울이 뭔가요? 소울. 소울은 소울이죠. 예, 소울은 영혼이죠, 영혼. 그거 뭐 설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전에 레이 했을 때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가스펠, 재즈 이런 데서 나온 음악이에요. 사실 가스펠, 재즈, R&B. R&B 소울. 예. 근데 소울은 그때 당시 있죠. 50년대 말 그때 막 나왔던 음악들을 소울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R&B처럼 되게 넓은 범위가 아니고 그 시작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11위 때 얘기했던 제임스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 예.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전에도 레이 찰스 이런 것도 소울이라고 할 수 있죠. 소울이죠. 예. 뭐 아리사 플랭클린 굉장히 많죠. 알 그린 여기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여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오티스 레딩, 뭐 샘 쿡 이런 그때 나왔던 많은 가수들의 음악을 소울 음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흑인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흑인이었죠. 근데 이 소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뭐 블루 아이 소울들이 나왔고 백인이 부르는 소울 있죠. 브라운 아이 소울도 있고 뭐 소울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창법의 그 소울이라고 하죠. 이렇게 꺾고 그러는 거를 R&B라고도 하지만 그렇듯이 이 소울 음악이 팝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커미트먼트를 보면은 여기서 하는 음악이 정말 소울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음악은 아니야. 그냥 약간 소울풀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 저기 더 커미트먼트 이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을 몇 곡 잠깐만 들려주시면 이해가 예.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이 커미트먼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단연 이거예요. 머스탕 셀리. 처음에 네. 연습하기 시작하는 얘네들 다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당구장인가 뭐 어디서 모여갖고 그 깽 두목을 당구장 있죠. 마련해준 네. 거기서 처음 딱 이 조이더 립스가 해가지고 연습하는 곡이 이 윌슨 피켓의 머스탕 셀리예요. 아 멋있죠. 너무 멋있었어요. Okay, Joey, we can't put this thing off forever. Let's get busy. Mustang Sally, brothers and sisters, and remember, Rome wasn't built in a day. Dublin was. In an hour. 1, 2, 3, 4. 1, 2. Mustang Sally. Yes, you better slow the Mustang down. Mustang Sally now, baby. Yes, you better slow the Mustang down. You don't think you can do it yet. You've been running all over town. I guess you gotta put your flat feet up. All you wanna do is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다 실황 그대로 거의 저 실황이고 아니면 알란 파커가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악기는 그 바로 촬영하기 직전에 녹음을 해서 그 스피커로 틀고 마이크는 따로 해가지고 보컬은 또 따로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리얼하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사실감이 느껴지게. 아 근데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걸 라이브로 저렇게 소리를 뽑아낸다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형이 아까 라이브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라이브? 그래서 이런 미리 느낌. 반주는 녹음해 놓은 걸 틀고 똑같은 악기로 거기서 녹음을 해서 틀고 보컬만 그래서 대화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보컬도 엄청 잘하던데. 예, 다 셋다요? 직접 한 거예요. 현장에서 리얼로 MR 따고 그걸 틀어놓고 보컬을 한 거. 근데 저는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 OST랑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얘네들은 그 뒤로 이 밴드가 뭘 했나 봤더니 얼마 전에 아니고 몇 년 전에 이 커미트먼트 30주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대로 모였어. 진짜 그래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그래서 콘서트처럼 봤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서 아일랜드 어디 방송에서 콘서트도 하고 순회 공연도 했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아일랜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커미트먼트 이 영화는 컬트예요. 컬트 이쪽에 컬트가 됐기 때문에 이 머스탕 셀리 이 노래를 필두로 뭐 많은 곡들이 히트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30주년 때 보니까 이 머스탕 셀리랑 다 하더라고요. 네. 그 여자 보컬들 다 모여갖고 좋겠다. 진짜 나이 좀 들어 그 동영상 봤어? 유튜브에 다 있어. 아 있어요? 다 있어요. 유튜브에 더 커미트먼트 치면은 네. 30주년 뭐 이거 공연이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재밌겠네. 근데 이제 다 30살만큼 늙었더라고. 그리고 이 뒤에 코러스 하는 세 명도 난 처음에 영화 봤을 때 다 배우인 줄 알았는데 다 노래하는 가수고. 이 노래를 세 명- 너무 잘했어. 막 드레스 입고 와서 이 셋은 나중에 뭐 계속 배우로도 활동을 했어요. 커미트먼트 때문에 배우로도 뜨고 다들 뭐 영화에 가끔씩 나오고 하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이 기사가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이제 20년 후에 그 배우들이 모여서 뭐 그대로 그치. 하고 뭐 이런 그 배우들 지금 다 유명하잖아. 그렇죠. 아 우리 11회 때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안 했구나. 근데 아일랜드 이 사람들이 좀 항상 영국한테 핍박받고 힘이 없고 막 거기 그 유명한 뭐 이렇게 가뭄 들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도 죽고 이민 가고 미국으로 그랬던 거 보면은 약간 우리랑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옛날에도 했던 얘기지만 데니 보이 이런 노래 들어보면 되게 한이 느껴지잖아. 아목동화, 데니 보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압제하에 있는 어떤 민중들의 그런 게 좀 느껴져. 우리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좀 뭐랄까요? 유머 감각도 있고. 네. 좀 될 때라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될 세라 세라. 될 세라. 세라. 저는 그 장면 재밌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밴드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지미가 시청각 교육으로 시켜줍니다. 그렇죠. 제임스 브라운? 예, 제임스 브라운의 공연 영상을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다 보면서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대부분 다른 애들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무릎 막 깨져 무릎 깨져 예. 막. 난 못해 저거 무릎 아파. 너무 이렇게 막 오버를 막 무대에서 막 구르고 막 연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고 얘들이 개심치레한 두 눈을 쳐다보니까 그렇죠. 바로 저게 소울이야. 쇼맨십이지.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주죠. 근데 이 지금 여기 보컬 이 친구는 예. 데코 이 친구는 뭐 아주 훌륭한 락 보컬 같아요. 락 보컬. 네, 맞아요. 그렇죠? 락인데 좀 기교가 좀 화려한 이런. 얘는 근데 노래할 때만 멋있고 맞아요. 노래만 끝나면 완전히 개차반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노래할 때 표정이 약간 웃겨요. 그 다음에 나는 참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씬이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서 그쵸. 노래하는 씬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아하는 노래는 아까 머스탕 셀린데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씬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게 Destination Anywhere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 커미트먼트 이 영화에서 나온 거 같아요. 지하철이요? 네, 지하철. 기차 같은 거 타고 지하철에서. Destination Anywhere 이렇게 다 부르잖아 다 같이. 그렇죠. 코러스 하면서. 그거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철 기차. 그 노래는 근데 처음 그 기차 씬에도 나오잖아. 처음에 보면 지미 애가 무슨 이렇게 왜냐면 어디 암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뭐 이렇게 팔고 그러잖아.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거 팔잖아. 거기서 보면 미시시피 버닝을 팔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건 영화 한 3번 보면 이제 보여. 아 보여요? 그 알란 파커의 전작인 미시시피 버닝을 이렇게 팔아요. 그랬더니 이 영화도 있네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건 약간 이제 감독의 의도하에 이런 식으로 전 영화를 광고해주죠. 근데 거기에선 깔리는 음악이 데스티네이션 애니웨이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이 씬이 나는 그 참 볼 때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그 왜 우리 전에 Almost Famous 할 때 다 같이 엘튼 존의 그 타이니 댄서를 그게 버스죠. 그 버스에서 따라 부르잖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떼창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 밴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서편제에서 그 롱테이크 씬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세 명의 네, 약간 세 명의 맥락은 비슷하다. 다 신나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그래. 그 전에 한참 연설을 해. 우리 음악은 이런 거다 말이면서 막 얘기했더니 중간에 누가 하는 노래를 딱 따라 부르는데 이게 소울이야 하고 따라 부르는 거지. 이거 약간 이 영화를 좀 인용을 했나? 미국 아카펠라 그룹 중에 내추럴리 세븐이라고 이 내추럴리 세븐이 많이 알려졌던 계기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다 같이 화음 맞춰 불렀던 그래서 막 같이 있던 열차 승객들도 막 같이 진짜 플래시몹처럼 뭐 이렇게 그거 뭐 연출이라던데? 연출인데 죄송해요 날려요? 날려. 그런데 보면 이제 R&B 우리 전에 레이 했던 것처럼 메인 보컬은 이 데코애지만 이 코러스 3명이 셋 다 노래를 잘하죠. 그래서 코러스 셋이 이렇게 개별 솔로를 또 해요. 하는 곡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때마다 데코 표정을 꼭 보여줘. 걔는 되게 불만에 가득 찬. 이 밴드의 리드 보컬은 난데 왜 여자애들한테 노래 시키고 근데 그래? 나는 옛날에 난 이 영화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그 가운데 이제 금발이 예뻤죠. 이멜다가 좋았는데 섹시 금발. 지금 보니까 단연 나탈리가 노래도 좀 잘하고 표정이 또 너무 매력적이에요. 좀 이렇게 끌려. 예뻐.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무조건 금발이 예뻤거든. 근데 지금 얘가 훨씬 예쁘네. 내가 지금 한 5년 만에 본 거거든. 커미트먼트를. 저는 5년 동안 뭐 했어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5년 동안 좀 그랬잖아. 채찍을 가하질 않으셨네. 야 오늘 2번 보여. 이거 다시 틀어. 아무튼 이 이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전에 스쿨 오브 락에도 나왔던 Chain of Fools라는 노래가 있죠. 아레사 플랭클린이 불렀던 Chain Chain Chain.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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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ain of fools. For 5 long years, I thought you were my man, but I found out I'm just a link in your
노래 아주 그 이게 소울이에요. 이런 음악이 이게 소울 뮤직이 이런 겁니다.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소울이 왜 소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혼을 울리나 봐. 아무튼 공연 장면은 보면 정말 신나요. 네. 그냥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그렇죠. 우리도 그냥 그 바, 펍 뭐 이런 데서 같이 그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쵸. 기분이 좀 들고. 그렇죠. 네. 그게 알란 파커가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깝게 생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주의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생을 잘 잡아낸 거죠. 생맥주 먹듯이. 저는 이 영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보다 보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고70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고고70. 그 영화가 이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조승우가 이 밴드를 결성하고 그러네. 활동하는 이야기. 그렇군요. 거기 재미있는 장면이 파이프 오간을 연주하면서 화이트 윈 보케일인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 프로ኳ럼. 그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얼마나 훌륭한 악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르고 있으니까 그 팝 음악을 거기서 또 놀래는 거야. 거기 신부님이 턱턱턱턱 걸어와. 그럼 우리 거기서 더 죽었어 이렇게 될 줄 지금 알았는데 신성한 성당 성전의 그 신성한 악기를 가지고 지금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더니 와 신부님 와가지고 훌륭한 음악일세 성공하길 바라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프로클 하람, 화이트 섀도우 페일. 이 노래는 참 좀 신비한 노래예요. 이 노래 진짜 좋죠.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좀 질려서 우리가 비틀즈 예스터데이 이제 안 듣듯이 듣나? 안 들어. 재미없어. 오늘 들었는데. 그 질려버린 노래예요.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이런 거 안 듣잖아요. 이제. 근데 이 화이트 섀도우 페일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좋아져.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아. 막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 되게 모티브로 나오죠. 네. 판단고 됐다면서 이 가사를 얘네들이 계속 서로 얘기하죠. 그렇죠. 이 음악의 가사를.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솔로가 원래 바하잖아. 그래서 올겐으로 하죠. 말 나온 김에 프로클 하려면 화이트 섀도우 페일 한번 들어보죠.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근데 이거 한번 소개하지 않았었나? 그 락앤롤 보트에서. 락앤롤 보트. 그 락앤롤 보트 최 과장이 저때 와이낫에서 한번 하지 않았나? 락앤롤 보트 제가 한번 거기서 엔딩 씬에서 짱. 엔딩 씬이 아니라 그 물에 그 배가 잠기는 씬. 그렇죠. 침몰할 때. 침몰할 때 이 음악이 쫙 나오죠. 그죠 주파수 그거죠? 해적 방송. 그 주파수. 맞죠? 주파수라고. 주파수랬잖아. 근데 이 노래는 참 그 앤썸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앤썸이 된 것 같아요. 찬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가사도 참 신비하고. 결국은 그렇게 신부님이 계속 또 지원을 하죠. 정신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이렇게 뒤에서 자꾸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도와줘. 첫 공연을 잡아주죠. 장소를. 그렇지. 그 드럭 헤로인. 헤로인 추방 무슨 마약 추방하는 캠페인하는 그 공연장에 얘네들을 꽂아주는 거죠. 내가 누구 그 감전되지 베이스 치는. 기가 막히죠 그냥. 네네 송골매처럼. 폭발하고. 근데 그래서 신부님이 마련해줘서 그 첫 공연을 그래도 성황리에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밴드가 점점 이제 그리고 아주 대사건이 하나 있죠. 그 빅나이트처럼 누군가 오기로 했어. 이게 윌슨 피켓. 대단한 누군가 봐. 근데 오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싸우고 있는 거야. 애들은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윌슨 피켓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조이 더 립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윌슨 피켓을 안다. 근데 윌슨 피켓이 더블린에 공연을 오는데 공연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연하는 날짜랑 같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기로 했다. 그렇죠. 조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이 말이 잘 안 믿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미가 이제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와 있고 뭐 윌슨 피켓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윌슨 피켓은 공연이 끝나고 애들이 다 해체되고 싸우고 뭐 다 헤어질 때까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지미가 그냥 화나면서 가버리는데 가다가 리무진한테 딱 오더니 문을 쫙 열고 여기 저 노래 안 되는 거기 어디야? 물어보는 바 어디냐고. 그 바 문 닫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호텔로 다시 갈까? 결국에 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이었던 거지. 사실이었던 거지. 조이더 립스랑 네. 윌슨 피켓이랑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가. 그러니까 이 얘가 지미가 F워드를 하죠. F워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조이더 립스가 진짜였던 거지. 예. 그러니까 윌슨 피켓이랑 그러니까 윌슨 피켓은 작곡가 겸 가수죠. 이때 정말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던 아까 머스탕 셀리 이거 만든 작곡가고 뭐 제일 유명한 노래는 아까 여기에서 커미트먼트가 연주했던 In the Midnight Hours라는 노래죠. 들려주세요. We'd like to do a picket song now. Hope you like it. Hit it. I'm gonna wait till the midnight hour. That's when my love comes tumbling down. I'm gonna wait till the midnight hour when there's no one else around. I'm gonna take you, girl, and hold you, and do all the things I told you in the midnight hour. Midnight hour. 지금 나오고 있죠. In the Midnight Hour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리메이크하고 지금도 많이 부르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은 부르듯이 우리가 그런 애창곡 중에 하나. 아파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파트. 빠빠빰 삐리삐삐삐. 다들 신나서 이렇게. 우리 LG 트윈스 응원가야. 아야 야구 얘기하지 말자 지금 예민해 지금 두산 베어스 여기. 저런 거는 기아 남행열차 같은 거죠? 그렇죠, 남행열차. 부산 갈매기 같은. 그 아주 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죠. 근데 이 다 커미트먼트 스타일로 약간 락스러운 소울이에요. 사실 이게 아이리시들이라 락스럽게 좀 편곡이 됐는데 뭐 또 좋았던 노래가 야 이거 음악 속에 진짜 많다. 또 Dark End of the Street 노래. At the dark end of the street, that is where we always meet, hiding in shadows where we don't belong, living in darkness to hide our wrong. You and me at the dark end of the street. You and me. I know time is 이 gonna 노래도 이제 유명한 곡인데 얘네들이 이거는 데코가 부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커미먼트 음악들이 쭉 있지만 근데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거야. 미안한데 커미먼트 음악은 안 어울려. 나 안 좋아. 형이 별로 좋아하는 장르 장르는 음악이 아닐 것 아닌가 같아. 봐요. 예. 다만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점은 유태인이 안 나왔어. 그렇죠. 피아니스트 이런 거 하면 좋잖아.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저렇게 힘들고 암울하고 할 때 그 젊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일하고 있었지 뭐. 공장 가서 일하고 우리 특히 삼촌 세대나 아버지 세대 특히 그랬을 거고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대학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남아 돌면서 음악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세대가 아마 우리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이제 형들은 여기 이 커미트먼트 이 배경 요 정도 시대가 우리는 88 올림픽 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그보단 좀 한 5, 6년 뒤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정서들을 좀 갖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역시 똑같이 느껴지는 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나 확증이 없고 나아질 거라는 어떤 생각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들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지적인 것 같아. 그렇게 막 서로 잘났다고 막 날 핥히고 난리 피다가도 앵콜 안 갈 거야? 앵콜 올라오자마자 음악이 맞기 시작하는 이 희한한 현상. 맞아요. 저도 김 PD 형하고 좀 비슷한 좀 시선으로 봤던 게 이 주인공들의 음악 이런 활동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자꾸 사회적 이런 배경이 자꾸 눈에 좀 되게 어둡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경제적으로 좀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동떨어지게 느낀 게 아니고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좀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좀 애들이 항상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 애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나 보기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거리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실업률 되게 높고 취직하기 힘들고 경제가 발전이 더 이상 플러스가 아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싱스트리트 보면은 요 전이에요. 요 전 오히려. 거기면서 전에? 싱스트리트는 80년대 아일랜드를 보여주거든요. 거기 고등학교 밴드들이 뭐 두란두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음악 사운드도 막 그런 거고. 약간 아이리시 사람들이 요 8, 90년대에 대한 좀 저희가 있나 봐요. 뒤끝이 있나 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도 되게 우리 민낯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되게 뭔가 거기서 즐겁고 희망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브러스나 고고70 뭐 이런 것 있었지만 좀 약간 좀 자기적인 게 좀 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우리도 민낯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속편을 제작을 하려고 좀 그렇죠.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뭐 현실화되지는 못했고 그래? 속편의 내용은 이제 이 친구들이 헤어진 친구들이 뉴욕에서 만나서 재결성하는 뉴욕에서 그런 스토리로 좀 이제 해보려고 했다가 뭐 안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조이 더 립스 그 트럼펫 주자 그 사람의 역은 원래 그 벤 모리슨을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예, 알란 파커가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벤 모리슨 좀 거물이라 이게 90년대 초에도 거물이었죠. 벤 모리슨은 알란 파커보다 더 유명했을 걸. 근데 쓰려고 했는데 안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조니 머피 이 배우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영화 여기저기 그쵸? 많이 나오고 여기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뭐 영국 쪽 영화는 우리 보면 저 사람하고 알 정도로 얼굴이 낯이 익은 배우인데 진짜 이 세 명의 그 여자들을 세 명의 이 여성 코러스들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여자들이 막 달려들면 여자들 만들죠. 진정한 고수야. 거의 시작하는 씬마다 이렇게 침대에서 깨는 것 같은 그리고 혼자서 있나 했는데 갑자기 그 한 명씩 여자들이 나오고 여자들끼리 서로 막 밀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렇게 만드는 막판에 던져 그러고 싸우죠.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미의 아버지도 영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마치 저기 찰스 그로딘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하여튼 한 10명의 한 젊은이들이 음악하는 젊은이들이 뭐 조이는 아니지만 젊은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들이 성공의 지름길 앞에서 밴드가 몇 명이야? 10명인가 그래요. 10명이야? 되게 많네. 성공의 지름길 앞에서 각각 갈래길로 갑자기 나눠지는 이거는 어차피 경제적이 못해서 해산할 수밖에 없어요. 밴드가 10명이면 먹여 살리지 못해. 좀 안타까웠어요. 뭐 슈퍼주니어 잘 먹고 사는데 13명이었는데 기획사가 빵빵해야 돼. 아무튼 이 약간 심화 학습이라고 봐야겠네요. 우리 음악 영화 중에. 근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고요. 제가 아니 30분만 참으세요. 30분을 참아서 보아서 재밌긴 했으나 그리고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좋아요. 컬트가 괜히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들이 있어요. 디테일이 있어요. 뭐 혹시 뭐 준비해온 거 있어요? 알란 파커의 제가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 디테일 제 귀를 뒤에서 있는 아니요 제 귀를 의심하게 한 귀테일이 있어요. 그래? 뭐냐면 그 처음에 연습 장면 당구장 그 2층 거기서 연습할 때 그 사운드와 이 클럽에서 연주할 때 사운드가 달라요. 달라? 당연히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 환경이 바뀐 거를 디테일로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사운드 엄청 신경 썼어 알란 파커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 페임이랑 더 월드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 사운드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연습하는 장면의 사운드와 고급 클럽에서 연주할 때 그 공연 실황의 이 사운드가 다르더라고요. 원래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걸 그렇게 당연한 걸 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냐? 당연하지. 나도 다른 거 같았어. 달라요. 이게 나도 그 디테일 같아. 이게 제 능력이에요. 훌륭해. 이게 제 별거 아닌데 되게 별거 아닌데 뭐 것처럼 좀 얘기하는 거 아주. 그리고 오샥 형이 한 5년 만에 꺼내봤는데 나탈리가 나탈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게 디테일이에요.
뭐냐면 이 영화의 말미에 각자 멤버가 어떻게 됐는지를 나오지 소개하지. 예, 뭐 스티브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버스킹을 계속 하고 있고 나탈리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탈리 뭐야? 크게 성공했다. 맞아. 나탈리가 성공했다고 예, 나왔죠.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탈리가 노래하는 장면을 되게 솔로 하는 걸 되게 길게 보여줘. 제가 노래 제일 잘하고. Cause I ain't never, never, I ain't never, ever, I ain't never, no, no, loved a man the way that I love you. 오래 보여주죠. 매력적이야. 목소리도 약간 블랙이야. 그러니까 소울풀한 그 목소리가 있어. 그리고 이 나탈리는 내가 전에 무슨 미드 튜더스인가? 그 튜더 왕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나왔고 거기에 뭐 나왔었어. 거기서 아무튼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하는. 아까 전에 그 연주하다가 그 베이스 기타 스컬리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폭발하고 불나고 했던 감전당. 예, 감전당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 마을에 거기에서 또 깨 같은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야 스컬리가 오늘 죽었으면 우리 유명해질까? 그 대사를 주로 글렌 한사드가 하잖아. 글렌 한사드가 그래? 계속 데코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유명해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유명해질까? 그랬던 그레나사드는 정말 15년 네, 뒤에 유명해졌네요. 유명해졌네요. 거기 여기서 되게 삐리삐리해. 네, 맞아요. 나이 들어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글렌 한사드 기타 치는 거 보면 이 영화에서 그 제가 에릭 클립튼 좋아하잖아요. 에릭 클립튼이 요즘은 이렇게 탁 나와서 기타 치고 이런 영상을 보면 진짜 카리스마 그 자체예요. 근데 옛날 그 크림 시절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헐랭헐랭해가지고 좀 이상하거든요. 되게 부끄럼 많이 타고 네, 그러니까 글렌 한사드의 모습이 이 커미트먼트에서의 모습과 원스의 모습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 에릭 클립튼이 낯을 많이 가리고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 공연하고 그럴 때 스피커 뒤에서 쳤대 기타를.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그랬던 사람이 뭐. 그냥 카리스마. 지금은 뭐 지금도 사실 뭐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지금도 사실 말안 무대에서 말하고 이러지 말 안 않잖아. 해요. 그냥 연주만 해요. 땡큐 이거 하나밖에 네. 안 하거든. 나 전에 에릭 클립튼 처음 왔을 때 정말 말 한마디 안 하다. 땡큐만 한 10번 하고 마지막에 뭐 See you again? 그래요? 말을 말 안 해. 말 절대 안 해. 아니 보통 최소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거 안 해. 안 해. 그런 거 그거 없어. 안 해. 사랑해요 이거 안 했다고.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멋있어. 땡큐만 해. 땡큐 노래 하나 끝나고 땡큐. 그거 멋있지. 카리스마 장렬이지. 네. 최 과장 봤을 때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럼 저도 이제 좀 멋있어질랍니다. 너는 말을 멋있게 해야지. 글렀어 너는. 너는 말을 해야 아니 돼. 지금부터 하면 멋있을 거야. 좀 이제 네. 바꿔야겠다. 난 가능해. 나는 말 안 할 수 있어. 너 영화 봤는데 이렇게 말을 땡큐. 땡큐. 오샥에겐 좋은 영화였으나 저한테도 좋은 영화 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보는 걸로 생각해 보고요. 오샥은 모닝 알람을 이 영화로 맞춰두고 항상 볼 수 있게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열심히 살도록 준비하도록 조심으로 합니다. 볼 때만 그래. 볼 때라도 그래라. 자, 3위 영화까지 알아봤고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